대한민국 고위직 중 하나로 소위 손가락 하나 까딱하여 산을 움직일 힘과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유사시 최소 몇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넘어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장군. 많은 분들이 출신 성분에 따라 장군 진급의 확률을 따지곤 하죠. 물론 출신 성분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의 버금가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병과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선 어떤 병과가 얼마나 높은 계급의 장군을 배출하는지, 어떤 병과에 가야 최종 계급인 대장이 될 수 있을까요? 국군에는 여러 가지 계급군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병사, 부사관, 장교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중 군에 대한 지휘권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장교인데, 임관과 동시에 소위의 계급부터 시작하는 장교는 병사, 부사관과는 달리 국군의 현 최종 계급인 대장까지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투벼들의 영상과 인터넷 자료를 통해 육군 기준으로는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ROTC, 학사사관, 간부사관 등의 출신이 있고, 이런 출신에 따라 장군 진급에 따른 비율이나 확률이 다르다는 점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요소가 바로 병과이죠. 군의 규모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크고 작전 지역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미군과 같은 경우는 진급에 있어 출신, 병과의 영향이 적으며 그 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작전 지역이 한반도와 이를 아우르는 영해, 영공에 한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주적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딴 곳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으며, 그에 따라 특정 병과에 모든 게 몰빵되는 경향과 군의 규모도 미군에 비해 작음에 따라 병과에 따른 진급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의 출신과 더불어 그 사람의 병과가 해당 군의 주력 병력 운용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로 정해지죠. 자, 그럼 어떤 병과로 가야 최종 계급인 대장에 다다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병과들은 어떤 계급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만 이는 공식화된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의해 병과별로 더 높은 계급도 존재하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계급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육군의 기본 중의 기본이자 주력 병과인 보병은 모두들 아시는 것과 같이 대장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병 출신이 포병부대나 기갑부대를 지휘하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전 병과를 아우르는 병과라 볼 수 있습니다. 군대가 현대화될수록 그 역할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를 맞대고 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병의 버금가는 유일한 병과인 포병 역시 대장입니다. 국방을 담당하는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르며 보병 못지않은 포병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공산국가에서 중요시 여기는 포병이지만 대표적인 자유진영 국가인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은 과장을 조금 보태서 유럽을 혼자 상대할 수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전방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포함 모든 자주포를 총동원하면 수십에서 수백 미터 간격으로 휴전선 끝에서 끝까지 일렬로 세울 수 있을 거란 이야기도 있을 정도니 할 말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형 국방부 장관, 김병주 한미연합 부사령관 등이 대표적인 포병 출신 대장이죠. 다음은 포병보다 오히려 최전선에서 싸우고 기계와 전력이 중요시되는 현대전의 지배자, 기갑은 의외로 중장이 진급 상한선입니다. 하지만 중장도 한 자릿수일 뿐 실질적으로는 소장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성능의 케이트 흑표를 보유하고 있는 막강 전력의 기갑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의외인데, 단 기갑 출신 대장이 단 한 명 존재하긴 합니다. 바로 박찬주 대장인데, 군인으로서는 기갑전의 권위자로 상당한 능력을 나타내었다고 알려지지만, 유명한 사건으로 인해 기갑 출신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다음, 의외로 이 병과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보병, 정보병과는 중장까지 진급 상한선을 보고 있습니다. 정보병과 출신으로는 2명의 대장을 배출하였고, 정보병과 자체가 보병과 결을 같이 하는 병과이기 때문에 홍순호 대장은 보병 출신 정보 직능으로 엄밀히 따지면 보병이란도 의견도 있으며, 정통 정보로는 황희돈 대장이 정보 출신 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병과로 여겨지는 공병의 경우 국방시설 본부장인 소장이 진급 상한선으로 여겨지며, 이마저도 장성수 감축으로 인하여 준장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공병병과 장군 보직이 10자리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데, 기갑과 더불어 의외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병과입니다.
다음은 21세기 현대전에 있어 최강의 병과, 바로 정보통신입니다. 저 오대기와 같은 S급 장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정보통신은 전장에서의 전술통신만 확보로 원활한 지휘통신을 비롯한 전투지휘 체계를 지원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기에 진급 상향선이 무려 소장입니다. 정보통신은 장교로서 진급이 꽤나 어려운 병과로 육사 출신들도 대부분 중령, 대령에서 전역을 하게 되며 합참 사이버 지휘통신부장, 6본 정보와 기획 참모부장이 소장 보직이며 준장을 포함한 장군의 자릿수가 한 자릿수로 21세기 현대전에 있어 핵심 전투병과임에도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그 세력이 비교적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론 얼마 전 제 영상 강선영 소장편을 통해 짧게 소개시켜드린 병과 항공의 경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장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육군 항공이란 게 좀 뭔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현대전에 있어 기계화 전력과 더불어 육군 항공 전력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기에 낮은 인지도에 비해 소장이라는 계급까지 오를 수 있죠. 마지막 전투병과인 방공은 아쉽게도 준장이 진급 상한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방공학교장이 병과장으로 준장 보직이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 제1방공여단장이 준장 보직이죠. 전투병과 외에 화학, 수송, 병기, 병참 등의 기술, 행정병과들은 준장이 해당 병과의 최고 계급이며 군종 등과 같은 몇몇 병과들은 대령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육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타군은 어떨까요? 우선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단연 함정병과, 그 중에서도 항해 부특기, 그 중에서도 수상함을 지휘하던 장교가 대장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을 지휘하던 장교의 경우 중장까지 진급한 경우도 있으나 잠수함 사령관 보직인 소장이 진급 상한선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함정병과에서 기간 부특기의 경우 해군 군참부장으로 준장까지 진급이 가능하다고 하죠. 해군 항공병과로 제6항공전단장을 소장이 맡고 있으며 그 외의 병과들은 대부분 준장이 진급 상한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조종특기 중 전투기의 경우 대장으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종특기일지라도 비전투기, 즉 수송기 조종사일 경우에는 준장으로 퇴역할 확률이 높으며 엄연히 전투병과이지만 아무래도 전투기가 주를 이루는 공군에서 왠지 아웃사이더일 것 같은 방공포병이 방공유도탄 사령관으로 소장의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전투특기인 항공통제는 준장, 운항관제는 대령에 머무르고 있는데 말이죠. 그 외의 병과들은 해군과 마찬가지로 준장 보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군도 육군의 보병이 전방위적으로 포진이 되듯 조종특기 출신의 장군들이 타 병과의 최선임 장교로 꿰차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애증의 부대, 바로 해병대입니다. 해병대는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군의 규모나 현재 해군 예하의 부대로서 최선임 장교인 해병대 사령관이 중장이며 과거 대장이 있긴 하였지만 현재로선 중장이 최종 계급으로 여겨지는 것이 정설입니다. 해병대 역시 육군과 마찬가지로 보병, 포병병과만이 현 해병대 최고 계급인 중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며 현재까진 보병이 전부 독식하였지만 포병 출신의 사령관이 탄생하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포병 출신 해병대 사령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병과는 타군에 비해 규모적인 측면 때문인지 대부분이 대령으로 그 상한선을 보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장군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그 군의 전투력이 막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지휘체계가 너무 복잡하면 군을 효율적으로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군의 수로만 그 병과 중요성의 높낮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직접적인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전투 중심의 병과에서 주로 더 높고 많은 수의 장군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현황이었으며 다만 이와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병과는 대한민국 국군에 있어 꼭 필요한 병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재밌는 군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기였습니다. 진군!